반갑습니다. 빵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술가입니다. 빵파파입니다. 오늘은 탕종과 폴리시를 함께 사용한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양의 탕종과 폴리시를 넣어서 실패 없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력자라면 탕종은 10에서 20%, 폴리시는 남은 반죽의 30% 정도를 폴리시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물 조절은 전체 수분량의 70에서 75% 정도가 되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식빵을 만들면 빵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가꾸었을 때뿐만 아니라 다음 날까지도 쫄깃하고 촉촉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식빵 1개 분량의 반죽을 정확하게 딱 맞는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의 큰 기쁨이겠죠. 탕종은 본반죽 하루 전이나 최소 4시간 전에 미리 만들어 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탕종을 만들어서 금방 쓰지 않는 이유는 뜨거워서이기도 하지만 밀가루의 전분이 뜨거운 물과 만나 호화된 후 식는 과정에서 전분 입자 사이사이에 수분이 더욱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본반죽과 섞였을 때 수분이 겉돌지 않고 반죽에 잘 흡수되어 더욱 쫄깃하고 촉촉한 식감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 수분을 결합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합수가 되어야 제품 속에서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남아 있어서 촉촉한 식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폴리시 반죽도 탕종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장시간 발효 시간을 거쳐야만이 폴리시 특유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 아시죠? 자, 폴리시와 비가 반죽의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탕종 반죽 재료입니다. 더보기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탕종 반죽 만드는 방법은 냄비에 분량의 밀가루와 물을 넣고 거품기로 잘 섞습니다. 약불에서 계속 저어가면서 가열합니다. 반죽에 풀기가 생기면서 온도가 65도씨 정도가 되었을 때 냄비 바닥에 반죽이 떨어지면서 뭉쳐질 때 불에서 내려줍니다. 랩을 밀착시켜 씌운 뒤 냉장고에 최소 4시간 이상 충분히 식혀둡니다. 냉장고에서 하룻밤 저온 숙성을 하는 것이 좋고요. 수분 결합이 극대화됩니다. 탕종의 진가가 그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전 미리 실온에서 온도를 좀 올린 후 반죽에 넣어야 반죽 온도 관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10에서 20%의 탕종 반죽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폴리시법도 있고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자, 다음은 폴리시 반죽 재료죠. 마찬가지로 꼭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폴리시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강력분에 이스트를 넣고 물을 넣어 고르게 섞습니다. 글루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섞어주는 것입니다. 2시간 실온 발효 후 냉장고에 하룻밤 동안에 발효시켜서 나중에 사용하는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폴리시를 사용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실온에 꺼내 놓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본반죽 재료입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여서 레시피랑 그리고 만드는 방법 등 많은 내용이 더보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두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제조 방법 들어갑니다. 반죽하기입니다. 강력분에 소금, 이스트, 설탕을
등 마른 재료를 각각 넣고 주걱으로 섞어줍니다. 이스트가 소금이나 설탕과 먼저 결합되면 발효력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미리 준비한 탕종 반죽, 폴리시 반죽을 넣고 우유와 달걀도 넣어서 반죽기에 걸어줍니다. 우유를 한꺼번에 넣지 않고 조금 나눠서 넣어도 됩니다. 그것은 조절물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개 분량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반죽했습니다. 가루 날림이 없어지고 중속으로 올려서 가루 날림이 없어지고 수분을 충분히 먹었을 때 버터를 집어넣고 다시 한 덩어리가 되면 중속으로 믹싱을 합니다. 충분히 믹싱되어서 반죽이 끊어지지 않고 글루텐이 100% 되면은 반죽이 다 된 겁니다. 이때 반죽의 온도는 27도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빵파파가 좋아하는 온도는 반죽 온도 26도씨입니다. 절대 반죽 온도를 높게 잡으면 어떤 빵이든지 맛과 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반죽 온도가 높으면 발효 시간이 짧아집니다. 반죽을 충분히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발효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발효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 들어갑니다. 파이널 단계까지 반죽을 하여 매끄럽게 동굴리기 한 후 발효볼에 담고 랩을 씌웁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발효실에서 충분하게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2배 이상 클 때까지 한 5-60분간 발효를 시킵니다. 반죽이 처음 부피 2.5배 정도 부풀었거나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혀서 찔렀을 때 구멍이 수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완료입니다. 구멍이 오라들면 발효를 더 시켜야 하고 손가락 구멍이 함몰되면 지나친 발효입니다. 발효가 지나치면 다음 순서부터는 빠르게 작업을 하고 2차 발효 역시 보통 때보다 조금 덜 식혀서 구워줘야 됩니다. 분할 및 중간 휴지입니다. 반죽을 3등분으로 개당 180g 내외로 나누어서 매끄럽게 둥글리기를 합니다. 비닐을 덮어 실온에서 한 15에서 20분간 휴지를 시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성형할 때 반죽이 잘 늘어나고 만지기가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늘어나서 잘 밀어펴서 성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성형 및 패닝입니다. 반죽을 밀대로 길게 밀어서 가스를 뺍니다. 좌우를 접어 3중 접기를 한 뒤에 탄탄하게 말아서 끝부분에 꼬집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음새가 바닥으로 가게 식빵 틀에 안전한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넣습니다. 이때 세 덩어리가 같은 힘으로 말기를 해야만이 삼봉이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자, 2차 발효입니다. 2차 발효는 틀 밑에 구멍이 있어서 비닐을 받친 겁니다. 온도는 1차 발효보다 약간 높고 습도도 약간 높게 해서 40분에서 50분간 발효시킵니다. 틀 높이보다 한 1cm 정도 낮을 때 굽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굽기 온도는 180도씨로 반드시 예열을 해서 170도로 낮춰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23분 구웠습니다. 오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윗면 색이 너무 진하게 나면 알루미늄 호일을 덮어서 조절을 합니다. 다 구워지면 틀 바닥에 한번 탕 쳐서 가스를 뺀 후 즉시 꺼내어 식힌망 위에서 식혀줘야 됩니다. 전문가의 팁을 보겠습니다. 탕종법은 전분이 호화되면서 수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반죽이 다소 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밀가루를 추가하기보다는 충분한 믹싱을 하여서 글루텐을 100%로 잡아주는 것이 촉촉한 식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즐거움입니다.
빵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